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고점의 역전이 고점 발동되니까 또 못 말려요, 선생님들. 그죠? 야,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들 이 새해 첫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앞섰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누구보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올킬에 이어서 NBA 12월 31일 2024년 마지막 날 이 아주 뜻깊은 올킬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1월 1일 NBA 조합표 1등, 2등, 3등, 4등, 5등 싹 다 올킬에 성공을 합니다. 백투백 올킬. 그 가장 연말과 이 신년에 가장 뜻깊은 결과를 낳은 사람이 바로 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주 만족스럽고, 그리고 제가 지금 솔직히 스스로 좀 느끼는 게 내가 운도 좋고 흐름도 촉도 뭐 흐름 촉 다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날에 이 12월 31일 날에 어저께였죠. 어저께 제가 분석을 진행 안 했던 경기가 뭐였죠? 클리퍼스랑 뉴올리언즈 경기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뉴올리언즈 프렌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경기였어요. 클리퍼스 마인을 보냐 못 보냐는 경기였는데 제가 그 경기는 분석을 진행을 안 했었죠. 패스를 했던 거죠. 즉 클리퍼스가 간신히 역전하면서 일반승 프렌이 지켰던 경기였고, 그리고 오늘 역시도 이건 굉장히 좀 칭찬받아 마땅한 게,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분석을 영상에서 대놓고 패스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피닉스랑 멤피스 경기였습니다. 오늘 피닉스가 제일 몰리는 승사이드 경기였어요. 피닉스가. 왜냐, 로드와이어 보고 그 멤피스 결장자 우르르 떠있는 거 보면 당연히 피닉스 승이 배팅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거는, 근데 저는 데빈 부커가 복귀해서 얼마나 잘해주고 또 얼마나 코트를 밟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로이스 온이라고 너키치가 징계로 인한 결장, 그레이스 넬런이 뭐 저녁까지는 프로바블 상태가 되었었지만 아침에 돌발 결장했던 거, 이게 저는 이 세 명의 결장이 매우 크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피닉스의 제일 부족한 게 뭐예요? 에너지 레벨이에요. 에너지 레벨이 제일 떨어지는 팀이 피닉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에너지 레벨을 살려주는 역할이 로이스 오닐입니다. 로이스 오닐이랑 조슈 오콕이 이런 애들인데, 로이스 오닐이 결정한 건 전 매우 크다라고 봤죠. 그러고 너키치가 결정함으로써 피닉스는 지금 센터 자리, 5번 자리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메이슨 플럼리 하나 남죠. 메이슨 플럼리 올 시즌에 경기하는 거 보신 분들은 얘가 자렌 잭슨 주니어 제어를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자렌 잭슨 주니어가 완전히 무쌍 찍으면서 역배승을 만들어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분석을 진행 안 하고 패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촉도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렇게 성적만 잘 내고 있는 게 아니라 패스할 경기 잘 패스해버리고 이런 흐름까지도 타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오늘의 단폴 7연승이죠, 선생님들. 이때 5연승 때 제가 대놓고 영상에서 클블 마인 6연승 도전한다 하면서 클블 마인을 갔었고, 그러고 오늘의 단폴, 오늘자 조합표에서 오늘의 단폴더 레이커스 오바 똥줄 좀 있었지만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오바가 뜨면서 7연승 달성입니다. 그리고 NBA 조합표는 보시다시피 지금 압도적인 수익률을 지금 달성하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저도 좀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멤버십 가입 한 번만 관심 가져주세요, 선생님들. 멤버십 가입. 저도 어찌됐건 제가 유튜브, 제가 아시겠지만 이 카톡, 오픈 카톡을 닫은 지 어느덧 2달이 됐거든요. 2달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 회원이 딱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만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다 유튜브 수익에 몰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멤버십 가입이 좀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언제나 열심히 분석해서 새해에도 아주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내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랑 올랜도 경기죠.
상대 전적에서 우선 올랜도가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도 한 번 있었고 올랜도가 홈에서 11점 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총 211점밖에 안 났던, 그러니까 언더 양상 속에서 올랜도가 승리한 그런 경기였죠. 우선 올랜도의 결장 이슈에 먼저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반케로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강도 높은 훈련은 아직 소화를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결장을 확정하고, 그리고 제일런 석스는 프로 바블 상태로 출전 가능하고, 앤서니 블랙이가 GTD 명단에 올라져 있는데 연습에도 참여를 못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결장 쪽이 좀 더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앤서니 블랙은 결장하든 출전하든 딱히 생각의 변화를 만들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저는 이거 디트 승 볼게요. 거의 동배랑 게임인데 디트 승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첫째, 이 디트가 12월 20일 홈 경기 이후로 첫 홈경기입니다. 대략 열흘 만에, 열흘 이상이죠. 12일, 11일, 뭐 이 정도, 만에 홈경기를 치르는 일정이죠. 그리고, 새해 첫 홈경기이기도 합니다. 새해. 즉, 오랜만에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인데, 새해 첫 홈경기라는 동기부여까지 존재를 하고, 가뜩이나 이 서부 원정연전을 디트로이트는 3승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거 홈 관중들이 금이 환영해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성 매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는 곧 디트가 이 홈경기에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뜻합니다. 둘째로 올랜도의 마지막 원정 경기가 12월 11일입니다. 대략 20일이 넘었죠. 20일이나 아주 긴 시간 만에 원정 경기를 정말 오랜만에 떠나는 올랜도인데, 올랜도가 홈발이 가장 심하게 받는 올 시즌 NBA 팀에서 가장 심하게 받는 팀이거든요. 그러고 지금 이렇게 라인업이 망가진 이후에는 올랜도는 홈에서 최근에 3승 4패를 홈 연전 일정에서 거뒀을 정도로 성적도 딱히 좋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올랜도는 올 시즌 홈에서 13승 4패, 원정에서 7승 10패. 그러니까 완전 거꾸로죠. 홈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가 많고 원정에서는 되려 패배가 많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중인격 수준으로 명백한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올랜도입니다. 셋째로 올 시즌 디트로이트는 상대 전적 압도적 장줄 연패 상대 기록을 열심히 브레이크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이 영상 서두에서 올랜도가 디트 상대 7연승을 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애틀란타는 디트 상대로 더 긴 장줄 연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피스톤즈 이 디트로이트가 올 시즌 애틀 상대로도 연패를 마감했었죠. 그 디트가 제가 알기로 애틀 말고도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다른 팀 상대로도 이 연패를 스탑시킨 게 여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넷째로 디트는 지금 결장 이슈가 한 명도 없습니다. GTD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팀이 건강한 팀이에요. 지금 클리블랜드가 NBA 30개 팀 중에 전체 승률 1등을 찍고 있는 이유가 뭐죠? 올 시즌 가장 건강했던 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디트는 지금 플라인업 건강한 상황이고, 올랜도 매직은 지금 완전 잇몸 상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다섯째로 디트가 이번 경기를 시작으로 홈 연전 4연전을 치르는 일정인데 다음날 백투백 예정되어 있지도 않고, 일정상 지금 홈 연전 일정상 미네소타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좀 약팀들을 많이 상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이 홈연전에 좀 승점을 좀 쌓아야 될 목표 의식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메인으로 디트 승만 볼게요. 언더오바는 최근에 올랜도가 원정 경기를 너무 안 치렀어가지고 원정에서 어떤 경기력, 템포가 어느 정도 찍힐지 예상이 잘 안 됩니다. 워싱턴하고 시카고 경기는 시카고가 최근 10경기에서 3오바 7언더,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더 성향을 명백히 띄고 있는 이유에 먼저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7번의 언더를 내면서 상대했던 팀들 중에 달리는 팀이 없었거든요.
자, 얘네가 최근에 맞붙었던 팀들이 대려 언더 성향의 팀들하고 많이 맞붙었어요. 그리고 수비가 좋은 팀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시카고가 지금 10경기에서 오바를 딱 3번 냈던 팀이 인디애나, 토론토, 애틀란타예요. 딱 잘 달리는 팀들하고만 오바를 골라서 냈고, 나머지 7번의 언더를 냈던 팀들을 보면은 대부분 수비도 좋고 템포도 빠르지 않고 되려 느린 팀들, 이런 팀들하고 주로 경기에 왔음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솔직히 워낙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줄 것이다, 이런 예측 자체가 좀 쉽지가 않은 팀이거든요. 워싱턴은 진짜 뭐 아니면 도선이 정말 강합니다. 3점 성률이 적당선이 없고 잘 넣든가 아니면 완전히 못 넣든가, 이 둘 중 하나로 너무 극단적이에요. 근데 워싱턴이 3점 시도가 굉장히 많은 팀입니다.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 3점 시도가 리그 6등이에요. 그 정도로 3점 시도가 꽤 많은 팀인데, 솔직히 워싱턴의 3점 성률은 정말 무당이 와도 예측 가능한 범위가 아니긴 합니다만, 전 딱 이 정도만 생각을 하면서 메이드로 오바 쪽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첫째로 올 시즌 3점 시도 시카고가 2등, 워싱턴이 6등으로 양 팀 모두 양궁농구 컬러가 명확한 팀이라는 거죠. 둘째로 최근 5경기 기준으로 워싱턴이 페이스 수치 리그 4등, 시카고가 5등이거든요. 둘 다 최상위권의 빠른 템포의 경기를 해왔기 때문에 템포는 기본적으로 빠를 가능성이 높아요. 양팀 이런 베이스가 깔린다는 겁니다. 양팀이 3점이 많이 올라가고 템포는 빠를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리고, 그리고 셋째로 워싱턴이 지금 5경기 치른 상대들을 보면은 미러키, 오클라호마, 샬럿, 뉴욕하고 2번, 이 최근 5경기에서 템포 빠른 팀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느린 편에 속하는 그런 팀들이랑 경기를 했음에도 최근 5경기 페이스 수치가 리그 4등을 찍고 있다라면은 워싱턴이 지금 상대를 가리지 않고 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입증이 되는 겁니다. 시카고가 기본적으로 잘 달리는 팀하고 만나면 더 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넷째로 시카고 역시도 최근 언더를 많이 냈지만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보스턴, 미러키, 애틀, 미러키, 샬럿, 페이스 느린 팀들이 4팀이나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결론적으로 오바만 보겠습니다. 오바만. 마이애미랑 뉴올리언즈 경기인데, 마이애미는 지미 버틀러가 복귀를 확정하고 던컨 로빈슨이 그냥 생 GTD가 걸려져 있는 상황에서 예측이 불가합니다. 테리 로지어가 결장을 확정하고요. 로지어는 올 시즌 기록 자체가 굉장히 못하는 선수예요, 사실. 그래서 로지어 결장한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애미가 아주 큰 결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뉴올리언즈는 뭐 자이언 잉그램 뭐 이런 결장 중이던 애들 그대로 복귀 이슈가 없습니다. 호세 알바라도도 다우풀 상태로 결장 유력한 상태죠. 뉴올리언즈가 지금 원정 1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이애미의 도깨비 성향 배제하고 데이터만 보고도 마이애미 마에는 충분히 갈만한 배팅이에요, 사실. 저 역시도 마이애미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보겠습니다. 이유는 첫째로 뉴올 원정 지금 14연패 과정에서 프렌 성공이 딱 꼴랑 2번입니다. 14번 중에 2번. 더군다나 이 9.5 이상 핸디캡 기준점을 받았을 시 받았던 게 9.5 이상 핸디캡 기준점을 받았던 게 14번 중에 7번이었단 말이죠. 딱 절반이었는데 이 7번 모두 마인 당했습니다. 즉 어느 정도 프로권 팀, 좀 어느 정도 강팀들 상대로 했으니까 기준점 높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원정 뉴올리언즈가. 그런 경우는 싹 다 마인을 당했다라는 거죠. 둘째로 마이애미는 의외로 홈에서 대승 빈도가 꽤 많은 팀입니다. 셋째로 마이애미도 디트로이트랑 마찬가지로 원정 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오는 새해 첫 홈 경기입니다. 동기부여가 존재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넷째로 마이애미가 당장 다음날 이 홈온 백투백으로 인디애나를 상대하거든요. 이 경기 끝나고 바로 다음날에, 그러니까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뉴올리언즈를 좀 쉽게 가비지로 썰어버리면서 추전 시간을 좀 관리하는 게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마이애미가 초장부터 좀 어느 정도 가비지를 내려고 힘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막 20점 차, 30점 차로 가면은 어찌됐건 기준점이 9.5 수준이면은 마인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기는 메인으로 마이애미 마인, 서브는 오바 보겠습니다. 뉴욕하고 유타 경기는 뉴욕은 지금 8연승을 달성하면서 아주 고점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연승 과정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8연승 과정 역배를 받은 경기는 단 한 번, 미네소타전에 불과했고 나머지 7번은 정배였는데 마인 성공이 5번, 2번은 마인 실패였단 말이죠. 그리고 8연승 과정에서 5오바 3언더로 오바가 좀 더 많았습니다. 유타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 10경기 9오바 1언더, 오바는 90%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오바를 봐서 적중을 했었죠. 최근 4경기 연속 오바를 찍고 있는 유타인데 이 4연속 오바 과정에서 모두 패배를 했단 말이죠. 이 유타가. 즉 얘네가 최근에 실점 관리가 원래도 안 됐지만 최근에도 여전히 안 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뉴욕 마인 바라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유타의 압도적인 오바 성공률, 둘째로 뉴욕이 원정연전 3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와 새해 첫 홈 경기를 치르는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란 말이죠. 팀야 투유를 좋게 기록할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디페네이팅 꼴찌 유타죠. 셋째로 유타가 12월 이후로 동부팀을 상대한 건 총 4번이었는데 디트전, 브루클린전, 클리블랜드전, 필라델피아전 빼곤 다 원정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유타가 2승 2패 곧잘 동부팀 상대로 괜찮은 경기력을 보였고 그러고 패배했던 클블전하고 필라전에도 프레는 다 찍었습니다. 유타가. 그러고 이 동부 4팀과의 대결에서 3오바 1언더였어요. 오바가 한 번 더 많았죠. 근데 이 한 번 언더 났던 게 브루클린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날 브루클린은 피니 스미스, 캠 토마스, 슈레더 등 핵심 선수들이 아예 결장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유타 상대로 브루클린이 94점밖에 못 냈던 경기였던 걸 생각하면은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있을 뉴욕이 유타 상대로 득점력을 꼬라박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거든요. 뉴욕이 대량 득점을 하고 그리고 동부팀 상대로 곧잘 비벼냈던 유타가 어느 정도 득점을 합작해준다라면은 저는 이 경기는 오바로 메인을 잡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뉴욕 마인인데 뉴욕 마인은 딱히 그렇게 좋게 느끼진 않았습니다. 사실 기준점이 너무 높고 토론토랑 브루클린 경기는 양 팀이 최근 흐름이 완전 최악이죠. 토론토는 그나마 젖잘싸도 최근 아예 못하면서 터무니없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전력이 안 좋은 팀이 흐름까지 나쁜 흐름을 타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제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보스턴전에서 RJ 베럿하고 딕이 결장을 했다라지만 못해도 너무 못했죠. 브루클린은 복귀한 캠 토마스가 이번 경기 역시도 결정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브루클린의 이 라인업에서 캠 토마스까지 없으면은 직전 경기 복귀 전에서도 캠 토마스가 벤치로 출발했는데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브루클린에서 지금 스코어 역할을 해줄 애가 마땅히가 없어요. 지금 피니 스미스도 오늘 레이커스로 가서 오늘 데뷔전을 치렀었고 그래서 지금 이 양 팀에 지금 주목할 점이 스코어로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이 스카티 반지가 아시겠지만 부상 당했고 최근에 복귀하고 나서 폼도 너무 안 좋습니다. 스카티 반지 역시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가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로 양팀 상대 전적 5연속 언더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양팀이 만났을 땐 전형적으로 졸전이 많았습니다. 졸전이. 둘째로 토론토는 최근 5경기 3점 시도 25위 팀입니다. 즉 2점 슛의 팀인데 3점 양궁 컬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팀인데 브루클린은 니클레스턴을 필두로 인사이드 수비로 먹고 사는 팀이에요. 브루클린이. 그러니까 인사이드 장악해서 그나마도 역배 가능성 만드는 팀입니다. 브루클린은. 최근 5경기 기준으로
페인트존 실점 페인트존 실점이 제일 적은 팀 1위가 오클라호마고 2등이 브루클린이에요. 그러니까 페인트존 실점이 브루클린이 최근에 뭐 잘 이기는 팀도 아니고 되게 못하고 있는 팀인데 페인트존 실점은 2등밖에 안 될 정도로 페인트존 실점이 적다라는 겁니다. 인사이드 수비가 좋은 팀하고 2점 슛만 줄곧 고집하는 팀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론토가 브루클린 상대로 막 아주 좋은 팀야투를 기록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셋째로 피니 스미스도 떠난 마당에 지금 브루클린 스코어러 역할을 해줄 브루클린의 스코어러 역할을 마땅히 해줄 선수가 마땅히 없고 식스맨들에서 지금 루키들이 많이 뛰잖아요. 지금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뜬금 터지는 경기가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 특히 수비 나쁘고 지금 실점 과정이 굉장히 나쁜, 질적으로 굉장히 나쁜 랩터스 상대로는 이 루키들이 어느 정도 터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배제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양팀 상대 전적 지금 5연속 언더 찍고 있고 양팀 지금 다 지금 완전 똑같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으니까 언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경기는 덴버랑 애틀 경기인데 양팀 상대 전적에서 덴버가 4연승과 더불어 4연속 오바. 그러니까 4연승에 오바. 다 핸디캡 승에 마이너 오바를 4번 연속 다 찍고 있는 거예요, 덴버가. 덴버가 애틀 상대로 엄청나게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애틀 상대 4연승 과정에서 최소 득점이 128점입니다. 그리고 전 시즌 후반기 맞대결했던 4월 7일날 덴버는 142득점을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 한 번 있었던 12월 9일 맞대결에서도 141득점을 기록해내면서 지금 2경기 연속 140점을 넘긴 거예요. 애틀 상대로. 메인으로 오바보고 서브는 덴버 많이 볼게요. 첫째는 위에서 살펴봤더니 상대 전적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덴버의 득점력. 둘째로 최근 양팀 똑같이 3연속 오바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양팀 모두 오바 성향을 충분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팀 모두 공통적으로 득점은 득점대로 잘 내고 있지만 실점 또한 양팀 모두 많이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점이 거의 240대 후반을 받았죠. 250 가까이 받았죠. 그리고 양팀 모두 지금 솔직히 이기는 경기들 과정을 보면은 수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공격의 힘으로 먹고 사는 팀들이라는 공통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데이터적으로 좀 보더라도 오바 쪽이 좀 더 유력해요. 애틀란타가 12월 이후로 서부팀 상대로 6번 맞붙었고 오바 1언더였거든요. 미네소타랑만 221점 나면서 언더냈던 거 말고는 해고바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레이커스랑 266점 경기했죠. 덴버 만나갖고 252점. 샌안토니오랑도 259점. 그러니까 이런 해고바 빈도도 충분히 많았어가지고 애틀란타. 그러고 덴버 역시도 12월 이후로 동부팀 상대로 클빌전 240점 나면서 오바. 워싱턴전 235점 나면서 오바. 애틀란타전 252점 오바. 그리고 직전 디트전 255점 오바. 동부팀 4번만 다 오로바였습니다. 덴버 역시도. 그래서 이건 데이터로 보나, 그리고 덴버가 애틀 상대로 만났다면 대량 득점을 했던 거로 보나, 그리고 최근에 애틀란타가 템포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도 감안하면은 메인으로 좀 더 오바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해서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덴버 마인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오늘 패스하는 경기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패스하는 거예요. 지금 댈러스 경기는 결장 이슈를 아침에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패스를 하는 것이고, 세크랑 필라 경기는 아시겠지만 엔비드가 결장을 확정하거든요. 엔비드가 결장을 확정을 하긴 하는데 지금 세크는 못 가요. 지금 댈러스 완전 직전 경기 어빙도 돌발 결정하면서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는데도 간신히 역전해서 승리를 거뒀었죠. 세크라멘토도. 그러니까 그런 경기, 지금 세크라멘토 경기는 그냥 없는 경기 치부하는 게 낫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패스를 하는 겁니다. 어제랑 그제 마냥. 자, 선생님들, 야, 이틀 연속 백투백 올킬.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딱 거두면서 배당 솔직히 5.2배. 솔직히 말해서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부주력 조합 30% 비율 30%로 가는 거, 이렇게 배당
새 폴더로 가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4배 거의 부주력은 아시겠지만 거의 본전용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부주력이 들어와도 수익이 발생하게끔 30%로 접근해도 150% 확률, 비율 돼가지고 적중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게끔 5배 이상으로 가죠. 근데 이제 5배 이상으로 이틀 연장은 간 게 다 적중을 하면서 완전히 무쌍 찍었네요. 오늘의 단풀도 7연승도 아주 값진 결과고. 자, 선생님들 멤버십 가입 한번 해주시고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